기본 전제에 대해서는 메타 모델에서 이제 이미 공부를 했지만, 네. 어떤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을 한다. 기정사실화하고 말을 한다. 전제를 깔고 말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자, 지금 우리 이사님 설명했던 그 인과관계나 복문 등식이 이미 기본 전제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3번의 인과관계, 4번의 복문 등식, 이게 전부 기본 전제에 들어갑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과관계 뭐뭐 때문에 뭐뭐하다, 뭐뭐 때문에 해당되는 게 전제가 해당될 수가 있고요. 복문 등식으로 본다면 x가 y를 의미한다 할 때 이 x에 해당되는 게 전부 기본 전제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기본 전제에 대한 거는 3번, 4번이 다 기본 전제라는 걸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선 시간의 종속절, 뭐뭐 하면서 뭐뭐 전에 뭐뭐 후에 뭐뭐 하고 있는 사이 뭐뭐 할 때, 이게 다 전제 장치라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계약해 주세요 할 때 계약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이 계약 전에, 자, 계약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이게 계약을 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도 보면은 당신이 이 책을 읽는 동안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이 책을 읽는다는 전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NLP를 이야기할 때, NLP를 훈련하는 동안에 자신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NLP를 훈련한다는 전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새벽 6시 줌 미팅을 통해 NLP를 훈련하는 동안에 아마 우리 이사님이 NLP 언어의 마술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쓴 전제는 뭐냐면은 새벽 6시에 줌 미팅을 한다는 전제죠. 네. 또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또 그 사주 뭐 명리 공부도 하죠, 그죠?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동안에, 자,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이사님이 또 사주 명리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사주 명리를 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시간 종속절에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뭐뭐 하고 있는 사이에 뭐뭐 할 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부 전제 장치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네. 자, 이번엔 서수 봅니다. 예제를 또 들어야 돼요? 네? 예제 들어야 돼요? 아, 아니요. 이거는, 안 해도 되죠? 인과관계 공부를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인과관계 아, 어제 공부를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서수에 보면 이제 최초에 다음에 하나 더 두 번째 이런 게 이제 서수인데, 서수로 이야기하면 또 기본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서수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처음엔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어렵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죠. 여기도 마지막에는 이게 서수입니다. 자, 마지막에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죠. 어떤 의미가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 우리는 즉각 세 번째 예를 다룰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서수잖아요. 자, 얘를 다룬다. 얘를 다루고 있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서수를 이야기할 때 전제가 된다는 거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전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또는 혹은이란 말입니다. 또는 혹은. 일단 참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전제가 아니지만은 처음부터 참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늦게 참가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참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늦게 참가하시겠습니까? 참가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금 또는 카드 어느 것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현금 또는 카드 또는이죠 이게 어느 것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지불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는 혹은이라는 선택 의문문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전부 전제 장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의 스스로 뭐뭘 깨닫다, 뭐뭘 이해하다, 뭐뭐를 알다. 자, 이런 말들이 있으면 또 전제 장치가 되는데요. 이 제품은 초특가 제품입니다를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상품이 초특가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즉 초특가 제품이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군요. 모르고 계시군요. 이 말이 있는데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자, 알고 있습니까? 또 이게 의식 동사가 나왔는데요. 자, 지식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뭐 깨닫다, 뭐 이해하다, 알다, 모르다 이런 말들이 있으면은 전제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부사와 형용사. 부사 또는 형용사로 사용되고 주요 문장이 전체가 되는 표현이다 그랬는데, 이 편안함을 느끼셨나요?를 깊은 편안함을 느끼셨나요? 깊은이라는 말이죠. 깊은이라는 부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바로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 바로라는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집중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은 트랜스 상태에 깊이 빠질 것입니다. 깊게라는 말이 있어요. 빠진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은 트랜스 상태에 깊게 빠질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연애를 할 때, 뭐 남녀간의 연애를 할 때, 당신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너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전제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집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 이 집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 자, 너무라는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 맛있다는 전제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부사로 이제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전제장치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와 부사, 뭐 시작하다, 끝나다, 계속하다, 아직 이런 말이 있을 때 또 전제가 되는데요. 흥미를 가지세요를 이제 계속 흥미를 가지세요. 계속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흥미를 가지세요. 흥미를 가진다는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직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집중한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직, 뭐 계속, 시작하다, 끝나다, 계속하다 이런 말들이 있을 경우에 기본 전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충 설명의 형용사와 부사,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인데, 다행히도, 유용하게도, 행복하게도, 운 좋게, 자연스럽게 뭐 이런 문장 전체를 보충하는 말이 있으면 전제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트랜스 상태로 너무 들어갑니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연스럽게 트랜스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럽게가 있음으로 인해서 트랜스 상태로 들어간다는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운 좋게 잘 넘긴 듯하다. 운 좋게란 말이 있습니다. 운 좋게. 잘 넘긴다는 전제죠. 다행히도 이 개념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행히도란 말이 있네요. 자, 이 개념이 이해하기 쉽다는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게도. 당신은 그것을 이미 터득해 왔습니다. 행복하게도 라는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터득했다는 전제로 이야기한다. 자, 기본 전제 장치가 지금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 그중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기본 전제는 기본 전제 자체로도 중요하고 메타 모델에서도 우리가 또 도전을 할 때 필요했었고, 또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밀턴 모델에도 이 기본 전제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다시 정리한다면 기본 전제는 3분의 인과관계와 4분의 복문 등식이 이미 기본 전제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게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 시간의 종속절, 서수 또는 혹은 의식의 서수로 부사 형용사가 있을 때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와 부사, 보충 설명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본 전제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에 봅니다. 포괄적 수량화. 그러니까 전무한 것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전무한 것으로 표현한다. 모든 사람이 항상 절대로 뭐 이런 거는 전부가 되겠고요. 전혀 무마하지 않다. 결코 무마하지 않다. 아무도 무마하지 않다. 이런 것은 이제 전무가 되겠죠. 자, 뭐 여기 뭐 예문 많이 있지만은 뭐 그런 거 참고를 하시고, 자, 우리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전부가 되겠죠. 아무도 망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망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뭐 많다. 뭐 이런 거 전무가 되겠죠.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모든 이런 것도 이제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인간은 뭐 할 때 모든 뭐 항상 이런 걸 이제 많이 써야 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항상 일찍 일어납니다. 성공자들은 항상 일찍 일어납니다. 성공자들은 항상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자, 성공자들은 항상 약속을 잘 지키지요. 항상. 자, 이런 말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뭐 이런 거. 네.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못 많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 전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수량으로 하면은 이제 어떤 말 자체를 강조할 수가 있죠. 자,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 7번을 봅니다. 서법 기능어. 서법 기능에 뭐 가능성과 필수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가능성 뭐뭐 할 수 있다. 필수성은 뭐뭐 해야 한다. 뭐 거기도 예문이 많이 나와 있죠. 뭐 참고를 하시고 일단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내담자에도 선생님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셔야죠. 치유가 되셔야죠. 자, 치유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불량제품으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어떤 문제도 학습이 된 거니까 문제는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성공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야 됩니다. 자, 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우리가 밥 먹듯이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강의를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은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밥 먹듯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님도 이제 시니어 강의를 할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대로 손 동작을 따라하거나 자, 율동을 따라하다 보면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손 동작을 따라하다 보면은 자, 내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요. 치매도 예방될 수 있습니다. 자, 내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 가능성이죠. 치매도 예방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죠. 자,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자, 뭐뭐 해야 합니다. 필수성.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더 많이 움직일수록 내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활력을 느낄 수 있고요. 더 에너지가 넘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어르신들? 아셨죠? 어머님, 아버님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많이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이제 히틀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게르만족이 세계 최고의 제1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 모든 유태인들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자, 몰아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태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몰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야기 듣던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네.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3번, 4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그럴듯하기도 하네. 맞아. 유태인들 제사를 몰수하고 몰아내야 돼. 이렇게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8번, 9번 정도를 이야기하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이제 히틀러를 절대적으로 따라다니는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른바 나치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나치당. 이 나치당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서 줄기 없애게 되죠. 자, 이게 어떤 파워냐면 뭐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자, 지시 명령처럼 주입이 되는 거죠. 주입. 유태인들 줄기 없앤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NLP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뭐 해야 된다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게 세뇌 교육처럼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들은 결국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의 주제와 관련된 행동 촉구를 계속 해야 돼. 뭐 해야 합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 저를 따라서 율동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손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종이 접기를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NLP적으로 본다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NLP를 훈련한다면 누구든지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어라는 돌을 마음이란 호수에 던져서 파문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긍정의 파문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사랑의 파문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자,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NLP를 훈련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이와 연관된 게 이제 그 뭐일지도 모릅니다. 허용 있잖아, 허용. 뭐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요것도 이제 우리 그 밀턴 모형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자, 뭐일지도 모릅니다. 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상대방이 아무리 부정적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리 나랑 의견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표현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반대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의견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원활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체면을 걸 때도 이거는 그대로 들어왔는데,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눈이 감길 수도 있고, 서너 번 눈을 깜빡하다가 눈이 감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동안에 뭔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체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또 강의를 할 때도 오늘 제 강의를 듣는 동안에 어쩌면은 2024년 갑진년 새해에 대해서 큰 희망의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어쩌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아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가능성. 자, 그런 말들은 좀 간곡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이사님도 저한테 지적을 했지만 반드시 뭐뭐이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반발 저항 심리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를 설명할 때도 앞으로는 제가 단언적인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뭐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사주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뭐뭐이다. 다른 줄로 뭐뭐이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거는, 교수님, 그거는 네. 제, 또는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건강한 삶을 위한 제 1순위는 혼자가 아닌 함께 활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함께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뭐 복지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매일 나오셔야 합니다. 매일 나오셔서 함께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손 동작도 많이 따라 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하는 율동도 많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웃어야 합니다. 박장대소로 크게 웃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웃지 않으면 안면 근육도 굳어버리고 조음기관, 뭐 내 근육 모든 게 다 굳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매를 예방하고 또 파킨슨 병이나 이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웃어야 됩니다. 우리 두뇌에 도파민이라든지 세라토닌과 같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위해서도 많이 웃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8번 넘어갈게요. 8번. 명사화. 명사화는 과정 단어가 명사로 바뀐 걸 말하죠. 과정 단어라는 건 동사라든지 형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과정 단어와 명사의 관계를 한번 쭉 보면요. 뭐 변화하다, 변화, 행복하다, 행복, 성공하다, 뭐 성공, 뭐 만나다, 뭐 만남, 사랑하다, 사랑, 기쁘다, 기쁨, 즐겁다, 뭐 즐거움, 건강하다, 건강, 뭐 오래 살다, 장수, 뭐 편안해지다, 편안함, 이완되다, 이완, 맞네요. 이렇게 새롭다, 뭐 새로움, 뭐 자유롭다, 자유, 투자하다, 뭐 투자, 돈을 벌다, 돈, 뭐 부자가 되다, 부, 그죠? 이렇게 참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해하다, 이해, 발견하다, 발견. 자, 이런 그 과정 단어와 명사의 관계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사님.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말은 가능하면은 명사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자, NLP는 자기 이해와 자기 사랑을 촉진시킵니다. 뭐 자기 이해, 자기 사랑. NLP는 자존감을 높여주죠. 뭐 자존감. 이게 다 명사죠. NLP는 자존감을 높여주죠. NLP 훈련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될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의 달인. 또는 언어의 달인이 될 수가 있죠. 뭐 언어의 달인. 이게 다 명사화입니다. 또 소통의 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통. 목표의식이 강해질 수도 있죠. 목표의식. 자, 갑진년 청룡에는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자유로운 생각 명사하죠. 창의적인 아이디어 명사합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야 합니다. 자, 이 청룡회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과 연대를 하는 한 해가 되게 됩니다. 협력, 연대, 뭐 이런 거. 자, 청룡회는 도전과 비상의 한 해
되어야 합니다. 도전, 비상. 도전, 비상 이것도 이제 명사가 되겠죠. 자, 이런 게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가정 단어인데 자, 명사도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면은 느낌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사님, 그러면 명사화를 활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의 비구체적 동사. 자, 비구체적 동사는 의도적으로 막연한 동사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막연한 동사, 구체화되지 않는 막연한 동사를 이용하면은 이게 왜 좋냐면, 막연한 동사를 이용하면은 이제 그 막연한 말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무의식은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죠. 막연하게 이야기해주면 듣는 사람이 그 막연한 말을 구체화시키면서 빈 공간을 채워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자, 막연한 동사를 이제 많이 활용해서 비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연하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난다. 이것도 이제 비구체적이죠.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자, 에너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도 다 비구체적이죠. 자, 2024년 청룡의 해에는 많은 것들에 도전하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도전하고 비상한다. 또 막연하죠.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하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펼친다. 이게 다 비구체적이죠. 자유롭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일하지 말고 가능하면 함께 협력을 해서 공동체와 연대하는 일을 하시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협력하다, 연대하다 이것도 다 이제 비구체적이죠. 그리고 갑진년에 갑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진은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많이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활동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움직인다, 많이 활동한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 이게 다 비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자,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체성을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돌아다녀야지. 자, 내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돌아다녀야지. 물건을 많이 팔면서 많이 돌아다녀야지. 자, 이런 구체적인 의미는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자, 10번에 부가 의문문. 자, 부가 의문문은 제가 메타 모델에서도 강조했지만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 반대를 할까, 찬성을 할까, 반반인 사람을 동의하게 만드는, 찬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편안하게 이완되니까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이걸 많이 쓰잖아요. 저랑 같이 크게 웃어보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지죠? 그렇지 않아요? 자, 저랑 같이 율동을 해보니까 몸에 에너지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손 동작을 따라해 보니까 어때요? 자, 제 손 동작을 따라해 보니까 머리가 좀 많이 맑아지고, 자, 머리가 정화되는,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면은 동의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상담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문제가 많이 사라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NLP 치료를 받아보니까 마음이 아마 편안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체면에, 네. 체면에 걸려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 음소거, 네, 제가 해제하겠습니다. 아니, 음성해도 돼요. 어디, 자,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망월사역에 보면 김치찌개 집 있지 않습니까? 생고기 김치찌개 집. 거기 가서, 이 집이 김치찌개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고, 이 집 김치찌개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이 어떤 입장일까요? 이 사람 아직은 김치찌개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집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 김치찌개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자, 맛이 있는 것 같죠?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동의가. 자, 우리 이상희 이사님이 물론 강의를 아주 잘하지만은, 자, 이 이상희 이사님 강의를 듣고 있던 어떤 어르신이, 야, 자, 이번에 강사님이 너무 강의를 잘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너무 미인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분들은, 그렇네. 이렇게 동의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동조를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또는 치료를 할 때, 뭐 체면을 걸 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이제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지금 아마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 부가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 자, 참조 색인의 길려. 자, 이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화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뭐 한다. 어떤 사람들은 뭐뭐 한다. 이런 표현들이 참 좋은데요. 자, NLP를 훈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NLP 훈련을 통해서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NLP 훈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NLP 훈련을 통해서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아침형 인간들의 대부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 아침형 인간들의 대부분은 아침에 1시간이 낮에 4시간, 5시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침에 집중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집중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책을 많이 읽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옷들을 많이 입습니다. 자,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성공자들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죠. 자,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들은 스트레스야말로 만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건강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린다면은 건강의 제1순위는 술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 전문가들, 뭐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들, 뭐 젊은이들, 뭐 성공자들, 이게 다 뭐냐면은 일반화된 사람들이거든요. 즉 참조식인의 길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일반화된 이야기라면 어떤 게 효과적이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신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신하게끔 해서 그 이야기를 다수가 하는 것으로 인식을 시켜서 당신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성공자들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자, 리드들은 리드들은 독서광들이죠. 자, 리드들, 뭐 성공자들. 리드들은 독서광들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리드가 들리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네, 독서광이 돼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성공자들은 아침형 인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도 성공을 하려면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되겠구나.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 이것도 이제 참조세계의 길려죠.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참조세계의 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전달해야 돼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님 같은 경우 강의를 할 때, 오래 살려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건강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오래 살려면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죠. 자, 건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래 살려면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요. 자, 이런 표현들. 또는 내 건강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또는 치매 관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린다면 손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표현도 괜찮겠죠. 치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 뇌가 건강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웃으면, 자, 웃음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크게 웃으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자,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건강 전문가들, 웃음 전문가들, 뭐 심리학자들, 뭐 참조세계는 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야, 저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면 나도 따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참조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우리 이사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